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 스토리텔러 양PD입니다. 오늘은 금리 하락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월급 받아서 돈 좀 모으려고 적금 하나 들까라는 생각으로 핸드폰 찾아보시면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헐, 금리가 1.8? 1.6? 언제 이렇게 낮아졌지? 3년 전만 해도 이율이 3%는 됐고 작년까지만 해도 적금하려면 이율이 최소 2%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더 떨어졌네. 왜 자꾸 이렇게 금리가 내려갈까요? 은행의 예금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국가의 흐름에 맞게 기준이 되는 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도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이 내리면 은행도 따라서 금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최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기사가 네이버 실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이율을 한 단계씩 낮추었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금리가 1% 아래로 떨어지고 나중에는 0%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어떨 때 금리를 올리고 또 내릴까요? 예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보통은 경제가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를 올리고 경제가 하락하는 시기에 금리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이 돈을 잘 벌게 됩니다. 기업들은 돈을 잘 벌게 되면 투자도 하고 직원들 월급도 올려주겠죠. 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 무엇을 할까요? 그간 가족들끼리 못했던 외식도 많이 하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도 충분히 사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살 수 있는 물건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니 결국 물건의 값어치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돈의 값어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니 한국은행은 돈의 값어치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하던 사람들이 은행에 다시 하나 둘씩 돈을 맡기게 되고 그렇게 시장에 있던 돈이 은행으로 돌아오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되죠.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하락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신문을 볼 때마다 뭔가 경제가 안 좋다는 기사들만 많이 올라오지 않나요? 딱히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날이 갈수록 중국의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점차적으로 경쟁에서 밀려 우리나라 제조업 공장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개월 연속 수출이 급감하는 등 수출 시장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티려던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고 심지어는 망하기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된 직원들은 물론 남아있는 직원들도 허리띠를 꽁꽁 졸라매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다 보니 점점 그 영향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영업의 매출이 줄게 되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최저시급 인상률을 전년도에 비해 2배나 올리게 되었고 매출은 줄었는데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하지 않으니 물건이 시장에 점점 남아돌게 되어 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결국 금리를 또 인하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도 큰 메리트를 얻지 못하니 결국 은행에 있던 돈을 밖으로 빼서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구매하고 회사는 다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얻어서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어 물가가 오르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 하락의 추세는
예전과 달리 훨씬 심각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금리를 계속 하락시켜도 사람들이 돈을 꽁꽁 쥐고 소비를 하지 않아 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추세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디플레이션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상 금융스토리텔러 양PD였습니다.